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스포츠의 동아씨입니다. 10월 중순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고향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지난해 월드 시리즈 챔피언인 디펜딩 챔피언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두 경기 1, 2차전을 안방에서 치렀습니다. 결과야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대로 모두 3점 차로 다저스가 둘 다 역전승을 거두고 29년 만에 첫 월드 시리즈 진출을 위해서 단 2승만을 남겨뒀습니다. 이제 12번의 챔피언십 시리즈 역사 가운데 첫 두 경기를 이긴 홈팀이 4번을 져가지고 역전패를 당해가지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 이상은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갈 수 있다는 확률이 생겼다는 말씀인데 그 한 번의 예외, 2번을 먼저 이기고 4연패를 당했던 예외가 바로 당사자가 다저스였습니다. 1985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를 상대로 첫 두 경기를 이겨놓고 3, 4, 5, 6차전을 다 져가지고 결국 카디너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 그 카디널스도 32년 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인 캔자스시티 로열스한테 역시 4승 3패로 역전패를 당해가지고 우승에 실패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주말에 현장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 유현진 선수가 플레이오프 로스터에서 아예 제외가 돼가지고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사료가 됩니다. 그 대신 일본 기자들은 기자실에 바글바글했습니다. 방송국 기자, 잡지 기자, 일간신문 기자, 주간지 기자, 스포츠 전문지, 통신 기자까지 인터넷 기자 물론이죠. 그래가지고 기자실에 일본 파워가 셌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아시다시피 다르비슈 유, 그 다음에 마에다 켄타 두 명의 그 선발 또는 릴리프 피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다저스를 2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디비전 시리즈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한테 3연승을 거둘 때도 이 두 명의 일본 투수가 아주 큰 활약을 했었죠. 일본 기자들이 그 다저스의 빈스 컬리 프레스 박스 5층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장면을 보면서 저도 분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 현장에서 그 경기 결과 외에 이모저모 재밌는 사항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그 먼저 5층에 갔더니 그 눈에 띄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로 크게 코리안 바베큐 핫도그라고 써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유리창 현장에 가봤더니 그 샘플 모델을 만들어서 놓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만한 길이의 그 핫도그였습니다. 한국식 그 바베큐 핫도그 가격은 11불 50전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 사이즈 맥주가 한 잔에 9불, 칵테일 작은 거 한 잔이 15달러, 주차비가 20불 기본이고 좋은 자리에 앉으면은 좋은 자리를 예약하면 50불 100달러까지 받았습니다. 티켓 값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안 좋은 자리 싼 티켓이 90달러, 제일 좋은 자리가 뭐 수천 불까지 갔었죠. 그렇지만 1, 2차전 이틀 연속 54,000명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인산인해 어느 입구에 가도 사람에 치이고 또 토요일에는 1차전이 끝난 다음에 6번 주차장에서 VIP를 대상으로 야외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침 1차전을 역전승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는 좋았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 직원들이 다저 스타디움에 많이 와가지고 또 시카고 컵스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리노이주에서 출장 온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시카고는 LA 못지않은 야구 도시다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컵스가 지난해 월드 시리즈 챔피언 자격으로 LA에 원정을 왔기 때문에 그 관중석에 컵스 모자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막상 그 다저스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은 메이저리그 사무국 직원들에 밀려가지고 빈스 컬리 프레스박스에서는 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7층에 관중석을 임시로 개조한 그 auxiliary box라고 부르죠. 임시 기자석에 앉아서 경기를 취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도 그 야구장 안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외 주차장을 야외 주차장에 세운 다음에 셔틀로 이동을 해라. 이런 대접도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클럽하우스도 그 엄청난 많은 숫자의 100명이 좋게 넘는 숫자의 그 기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특별 배지가 없는 사람은 라커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토요일 경기가 끝나고는 그 3차전 선발로 예고된 일본인 투수 다르비슈 유가 두 아들과 어린 아들과 함께 퇴근을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는데 관중들이 불러도 그 분주하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안 스타일 바베큐 핫도그를 11불 50전이라는 싸지 않은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이 밖에도 그 하이트 맥주와 한국의 참이슬 소주를 파는 그 컨세션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곳은 다른 그 가게보다 일찍 영업을 마쳐가지고 좀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직 야구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한국 물품을 파는 가게 일찍 문을 닫았을까 그렇게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취재에 열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1회부터 끝난 9회까지 워낙 접전이 이어져가지고 한눈을 팔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갔던 저 같은 경우는 유현진 선수가 아예 로스터에도 들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예정이 된 다저스가 만약 29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다시 출전을 하면은 그 막판에 유현진 투수가 그 기여할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봅니다. 역시 플레이오프 경기 그 지난해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상대로 그 홈 경기를 치르는 탓에 5만 4천 명의 만원 관중은 상당히 그 소리를 크게 지르고 분위기도 뜨거웠습니다. 일반 경기 5만 4천 명과 플레이오프 5만 4천 명 숫자는 같지만 그 분위기는 천양지차였습니다. 데이브 윈필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월드 시리즈 챔피언으로 견인한 왕년에 뉴욕 양키즈에서도 주장을 맡으며 4번 타자를 했던 장신의 강타자죠. 데이브 윈필드도 관중석의 모습을 보였고 타미 라소더 감독 90살이 넘었죠. 그 3루 측 다저스 벤치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팬들한테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라소더 감독 왈,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들이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농담을 하고 있지만 나는 100살까지 사는 게 소원이다. 세 자리 숫자까지 살다 다저스가 나 외에 다른 감독, 지금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지칭하는 거죠. 다시 한번 다저스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을 보고 죽고 싶다. 이런 조크를 던졌습니다. 말은 조크였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진심이었습니다. 봉스포츠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다저스가 이번 주에 시카고 컵스를 이기고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출전해서 우승까지 거머쥐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